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치온 컴퍼니 앤서니 김, 김주영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2020년에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이면 납회고요. 그쵸. 이제 저희도 뭐 좀 힘듭니다. 그렇죠? 네, 매일 맞습니다. 방송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좀 정보를 좀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지영 대표는 올해 빅샷 런칭부터 네. 같이 쭉 해왔는데 그동안 이제 소개하신 종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기 나오고 있네요. 하나하나씩 뭐 보다도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말씀해 주시죠. 김주영 대표님. 네, 아무래도 뭐 6월 22일 날부터 네. 시작해서 6개월 정확하게 됐는데요. 네네. 아마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종목이 네네. 태영건설이었을 거고 네네. 당시 분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이게 태영건설 우선주가 수익률이 한 300%, 네네. 그다음에 태영건설 보통주가 한 200% 가까이 네네. 알겠습니다. 상승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네. 코미코와 네. 그다음에 디바이스 ENG라고 네. 하는. 디바이스 엔지 엄청나게 올랐던데? 네, 맞습니다. 네. 디바이스 ENG가 한 대략 저희 계산상으로는 160%, 네, 160% 정도. 156.5% 네.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미코 같은 경우도 47.5% 상승하면서 좋은. 뭐 우리 김주영 대표님 뭐 시장이 좋아서 도움이 또 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네. 이런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최상민의 빅샷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김주영 대표가 얘기하시는 종목들 좀 천천히 좀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뭐 바로 방송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1년 동안. 자, 이제 오늘로 그 배당락이 되면서요. 지금 그 2020년 관련 투자는 마무리됐고 그 외국인의 포지션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코스피 내에서도 약간의 리밸런싱은 있었지만 큰 매수 매도세를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매수는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었고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10억 대주주 회피를 위한 그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커버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지난주에 아무래도 제일 하이라이트는 역시 LG전자 뉴스가 아니었었나 생각을 해요.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결국은 파워트레인 네네. 관련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발표했잖아요. 이 내용들이 결국은 애플카 얘기와 함께 나오면서 LG전자 19조 원이나 되는 회사를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애플카 관련해서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애플카 관련해서는 이거 뭐 아직 먼 얘기 아닌가요?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뭐 지금 애플은 우선은 빠르면 2024년도에 네네. 애플카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10년 동안 진행을 해오던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많이 지금 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G와 마그나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네. 전기차 배터리가 아닌 네, 전기차 파워트레인이나 전장화된 부품들을 공급하려고 그러는 것은 네, 애플이 있건 없건 간에 이 그렇죠.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관심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네.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결국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에서 지금까지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만을 관심을 가졌었다면 네네. 그 최근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네네. 관심 부분이 결국은 공조 부분이었고 네네. 지금 LG전자가 이런 파워트레인 부분들에 대한 네. 관심을 끌면서 결국은 자동차 전체 부품주들에 대한 리밸류에이션을 가져오는 현상들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 영업이익이 90%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자동차 섹터 전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토 파트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주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매력이 좀 덜하고 그렇죠. 마진도 굉장히 박하고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네. 또 eGMP의 플랫폼으로 생산이 되니까 네네. 이런 모터, 공조, 파워트레인 관련된 네. 이런 그 노하우가 한 3, 40년, 50년 쌓인 이런 네. 오토파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사실 내년에 좀 볼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저께 보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 네. 코스닥에 뭐 1조 가까이 네. 약간 보태 얘기해서 1조 가까이 개인들이 좀 팔았어요.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오히려 어저께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저께 그렇게 매도를 했던 그 물량들을 지금 다 매수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어제 매도가 그 10억 대주주 회피 물량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줬던 내용들인 것 같고 이러한 개인의 매수세들은 1월 초에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특집 방송이 있어요. 2021년 한국경제 빅샷의 눈이라고 이제 그 휴일 때 몇 번째 방송을 해 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김주영 대표도 출연을 하십니다. 근데 2021년 그래도 네. 그 방송은 그 방송이고 네. 또 본 방송은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은 라이브 방송이니까. 그렇죠. 2021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들인데 모든 시장에서 모든 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다 전부 다 이머징 마켓을 외치고 있고요. 네네. 그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네. 한국을 매우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네. 턴어라운드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도 결국은 올해 수익이 좋을 것이고 바이오 업체들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으로 놓고 봤을 때, 테마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의 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택트를 좀 봐야겠다. 네. 저도 어저께 그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앵커의 눈에서 사실은 컨택트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절대로 오늘 사면 이거 안 됩니다. 네. 천천히 한 달 동안 네. 보면서 조금씩 그 사는 게 좋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백신이 맞는 게 조금 선진국보다는 좀 늦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미국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들도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2021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6개월 정도 뭐 레깅한다라고 하더라도 1, 2, 3월 뭐 이 정도는 지나가야지만 컨택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거를 풀 베팅을 해서 뭐 제 포지션을 바로 빌딩하는 것은 좀 그렇죠. 별로 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모아가는 게 분명히 아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우리나라로 빨리 수입이 될지 네. 궁금합니다. 그 전주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소개하고 우리랑 네.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이 하나기술이었습니다. 하나기술. 네. 그 몇 퍼센트나 올라갔습니까? 이거 소개한 이후에 한 3, 40%, 네, 한 40% 정도. 46%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거 뭐 대단하십니다. 네. 축하드리고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저도 리포트를 나중에 읽어보니까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라갈 만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하나기술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네. 좀 국내 거의 유일하고 네. 세계적인 회사와 조금 이렇게 어깨를 견줄 만한 네. 이런 종목을 같이 좀 공부해 보자라고 소개를 하신다는데 네. 일단 종목명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네. APT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APTC 네. 이 종목이 이 회사가 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의 여러 장비 회사들, 특히나 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네. 많은데요. 네. 전공정에 네. 식각, 그러니까 네. 애칭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상장사 전공정에 들어가는 거.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공정도 있긴 있지만 네. 대부분이 후공정이고 네. 전공정은 사실은 좀 기술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기술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회사고요. 네네. 그 기술이고요. 네네. 전 세계에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네네. 이 기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네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네. 회사들은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음. 그 램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네, 유명하죠. 네. 예.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 예,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즈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예. 일본에 있는 토키오 일렉트론. 네. 네. 이 세 회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 1등인데 네. 전 공정에 들어가는 식각 장비는 네. 우리나라 회사가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네. 램 리서치하고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즈하고 도쿄 일렉트론이 계속 납품을 해왔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랬겠네요. 진입 장벽도 네. 굉장히 높고요. 기술이 워낙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들이 누리고 있는 영업 마진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영업 마진이 뭐 보통 장비 업체면 한 10에서 15%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 한 3배 정도 됩니다. 한 35% 나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장비 업체인데 네. 영업 이익률이 35%가 나오는 회사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좋은 회사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네네. 첫 번째로는 음. 기술 장벽을 지금 넘어선 우리나라 거의 최초 회사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음. 이것이 우리나라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보면 소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들이라던가 대기업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중소기업들의 그 기술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램 리서치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가보면요. 램 리서치가 지금 미국의 램 리서치가 오른쪽 위에 보면 28.5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저게 이제 영업 이익률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저 맞습니다. 회사도. 그러니까 램 리서치가 비견할 만하다라는 것이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램 리서치가 지금 시가총액이 PSR이 5.7배로 네, 그렇습니다. 거래되고 있고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는 4.5배로 거래되고 네. 있고요. 도쿄 일렉트론은 4.6배. 네, 지금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내년의 탑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뭐죠? APTC. 네. APTC는 PSR이 몇 배로 거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네. 올해는 800억 정도의 매출밖에 되지 않아서 내년 기준으로 해야죠. 굉장히 비싼데 네. 내년에 지금 매출 예정 숫자가 1,600억 정도 되고요. 1,600억이요. 네. 올해 12월 21일 날 이미 410억 원어치 주문을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몇 대를 받았어요? 그거는 금액으로만 지금 네네. 나와 있고요. 대수는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는데 대략 한 2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각 장비를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 매트리얼스나 이렇게 이런 수준 높은 장비를 만드는 것은 이 회사가 좀 약간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 네, 해도 그렇고 되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SK 하이닉스 내에서 지금 이 장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정확하게 지금까지 66대 정도가 납품이 됐대요. 네네.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의 전공정의 애칭 장비의 사용량의 1%가 식각 장비에? 네, 식각 장비의 1%가 되지 않고요. 66대가 들어갔는데 그게 1%가 1%가 안 되면 네. 수천 대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네네. 지난 3년간의 매출이 한 1,400억이 나왔고 66대가 팔렸으면 대략 한 20억 남짓 되는 가격으로 지금 납품이 된 걸로 보여져요. 그 정도 가격이라면 지금 앞으로 6,000대가 만약 총 납품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한 30%만 20%만 가져온다고 쳐도 1,300대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보다는 2배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현재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봐야 된다. 내년까지는 내년까지. 2배까지는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 회사가 납품했던 것은 폴리실리콘을 깎을 수 있는 폴리실리콘 에처만을 납품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 지금 승인을 받은 것은 메탈 레이어에 대한 애칭 기술 장비를 납품을 시작을 할 거고요. 내년 초에는 내년 초에 이게 승인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매출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공정 식각 드라이 애칭 그것도 네. 식각 장비를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 매트리얼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네. 드디어 나왔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5%도 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좀 회사가 상당히 네. 매력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맞습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카치온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